제가 맡은 부분은 교수 영역 및 이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나영화 교수님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영역과는 달리 교수 영역이나 시설 및 설비 영역은 그렇게 문장이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서 아마 이해는 더 쉬운데, 이 정량화된 수치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 영역 4번, 그 4영역 교수 부분입니다. 그 교수 평가의 목표는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전임 교원과 이 실무 실습 강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 권학 이념과 특성화에 따라 교육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과 제약 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할 약무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부문, 교원 확보, 교수 연구 및 봉사, 교수 개발, 이런 이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문항수는 13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필수 문항은 하나이고요. 실제 이 우수 사례가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5문항이 우수 사례라서 실제로 우수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인증과는 전혀 무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5개를 빼고 나면 실제 문항은 8문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교원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원, 전임 교원과 실무 교육 강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라는 항목과, 그 다음에 이 전임 교원과 실무 교육 강사의 자질과 이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두 항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이 표준 교과 과정 분류에 근거한 전공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전임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필수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수치를 아예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교원 수 나누기 학생 10명의 60% 이상을 1차적으로 요구합니다.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학년당 5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총 대략 20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대충 계산해 보면 2, 6, 12, 13명의 전임 교원이 이 필수적으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마지노선이 되겠고, 실제 충족 기준화는 이 수치 그대로입니다. 원래 20명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상 먼저 6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족 기준화는 생명약학, 산업약학, 약물과학, 임상약학, 보건사회약학 및 실무실습 교육, 즉 약교협이 제시한 이 표준 교과 분류의 각 항목의 교수들을 골고루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항목을 맞추게 되면 충족으로 판명하게 됩니다. 미흡일 경우에는 이 수치가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0% 이상에서 61% 미만, 그리고 또는 한 분야 전공 교수 정도가 미비했을 때 미흡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로는 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임교원 현황, 그다음에 학생 수, 그다음에 임상교원 현황을 이 평가 자료로 보관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희가 1차 초안을 제시해서 각 대학에서 받은 질의를 받았던 항목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일부 사립대의 경우는 이 교원 수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어떤 학교는 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반영해서 이 정도 수치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교수 1인당 수업 시수와 전공 교과목의 이 전임 교수 담당 비율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역시 정량적인 이 충족 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충족 기준안은 교원 1인당 연간 12학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자료로는 전임 교원 현황, 그 다음에 이 전공 강의 과목 강의 시간, 그 다음에 학년별 수업 시간표 및 담당 교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게 문제는 여기가 가장 논란이 많이 됐는데, 실제 대부분의 학교는 학기당 9학점씩 보통 18학점을 이제 표준 시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교의 요청을 부탁드리라고 이런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이 과정은 이게 도저히 무리가 되면 약간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이것도 역시 우수 사례입니다. 전임 교원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은 우수한가? 이것은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미흡이나 불충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수나 보통, 그리고 인증과는 전혀 무관한 항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수 기준은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동일 단과대학 출신 교수의 비가 50% 미만이다 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일 단과대학, 즉 이화여자대학교를 예를 든다면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부를 나왔던 교수가 이화여자대학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우수로 판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최종 학위를 기준으로 단일 학문 분야 출신 교수의 비가 80% 미만이다. 이 단일 학문 분야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약학을 전공으로 한 교수가 이 대학의 교수, 전임 교수 중에서 80% 미만일 때를 우수로 판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 최종 학위 전공을 기준으로 주로 박사라면 박사학위가 되겠는데 전공과 담당 교수 과목의 일치도가 90% 이상이다. 이 전문성을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우수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문은 교수 연구 및 봉사 부분입니다. 여기에 목표는 약학대학의 교원들은 연구를 통하여 약학 학문의 발전과 교육 내용의 선진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교원들은 생명 존중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사회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마지막은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설 연구소 등과 같은 연구를 위한 부속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우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일반 항목이 되겠는데요. 약학대학 교원들의 연구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 교육을 인정을 평가하는데 왜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일단 일반 항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충족 기준안을 보면 교원 평균 논문 발표 및 저서 발간 실적이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이공계의 의약학 분야 1인 연평균 논문 발표 실적, 여기에는 임팩트 팩터와 논문 발표 편수가 다 고려됩니다. 와 저서 발간 실적의 120% 이상 실적에 해당한다. 이걸 첫 번째 리ኳ이어먼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3년간 연평균 한 사람이 2건 이상의 논문을 학술대회에 발표한다. 그리고 연구비 수주 실적이 공동 연구자 다 포함입니다. 1년간 2천만 원 이상이다. 이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충족 기준안을 드리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심한 이 항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공계 의학학 분야라고 하면 임상의사, 기초의학, 그 다음에 치의학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포함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부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그리 높은 실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족 기준안으로 정했고, 미흡의 경우에는 약간 부족한 경우에 미흡, 불충족은 예를 들어서 평균보다도 못했을 때를 이 불충족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는 전임교원 논문 발표 실적 자료, 특허 등록 자료 및 연구비 수주 실적 자료, 이 중에서 전체 통계 자료는 제출을 하고요. 세부 사항 자료는 보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우수 사례입니다.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가? 전임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우수하고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우수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3년간 교원 1인 논문 발표 실적 값이 논문 임팩트 팩터 나누기 저자수 플러스 1의 합이 5보다 이상한 숫자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이걸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매년 교수 1인당 평균 임팩트 팩터 합이 10점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 10점은 뭐 교신 저자로 내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교수 수가 4인이 포함된 학생 수를 다 빼는 겁니다. 교수만 4사람이 포함된 논문의 공저자가 논문 수에 대한 공저자로 10점만 되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라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봤고요. 게다가 주저자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2배로 산정해줘서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임 교원들의 특허 등록이 최근 3년간 교원 1인당 0.5건 이상이다라는 항목입니다. 이게 초기 안에는 1년간 특허 등록을 1건 이상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기 질의응답에 보면 이게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수치로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비
수주 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우수 사례입니다. 역시 두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최근 3년간 교원 1인 연평균 외부 연구비 수주액이 1년간 1년 평균 1억 원 이상이다. 물론 공동 책임자도 공동 연구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전 교원 중 60% 이상의 교원이 1건 이상의 외부 연구비를 책임 연구자로, 이건 PI로 수주할 케이스만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우수 인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처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일반 항목입니다. 교원들의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부설 연구소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경우에는 정성평가가 되겠습니다. 충족 기준안은 교원들에 대한 교내 연구비 규정이 있다. 그리고 연구장려 인센티브 지원 규정이 있으며 이것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약학대학 내 대학 부설 연구소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흡은 이것이 저조할 경우, 세 번째는 아예 없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도 일반 항목입니다. 교원들이 학회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충족 기준안은 사회봉사활동을 학교에서 장려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을 재임용이나 승급 및 승진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고 있을 때 충족이라고 결정을 하였고, 미흡의 경우는 평가의 일부만 반영했을 경우, 불충족은 전혀 이런 제도도 없고 운영 실적이 없을 때를 불충족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교원들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가? 이것은 우수 사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수 기준안은 교원들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 정성평가입니다. 학협회 등 비영리단체의 임원으로 참여 실적이 우수하다. 사회봉사기관 활동의 참여 실적이 우수하다. 해외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다. 예를 들어서 해외 교육기관 설립 지원, 저개발국가 학생교육 참가 등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상의를 하신 끝에 상의를 하고 만들어내시면 이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원안을 보시면 초안을 혹시 받으셔서 보셨다면 뭐 별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1년에 뭐 학회 임원으로서 3회 참가 뭐 그런 수치가 다 제시됐는데, 이게 지금 이 약학교육 평가 기준안을 만들 때는 정성평가를 일단 원칙으로 교육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정성사례로 바꿔놨습니다. 다음 이제 부문은 교수 개발 부분입니다. 대학은, 이건 대학 주체가 되겠죠. 대학이 약학교육 선진화의 주체인 교수들의 재교육과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원들의 재교육과 자기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및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전임 교원들의 장단기 연수와 국내외 학회 참석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충족 기준안, 전임 교원들의 안식년, 연구년 및 연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 전임 교원이 학회 참석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으며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충족 기준으로 두었고, 미흡의 경우는 규정은 있는데 운영 실적이 미흡할 경우, 불충족은 전혀 없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일반 항목입니다. 전임 교원들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즉 업적 평가에 피드백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충족 기준안은 전임 교원들의 활동과 업적을 평가하는 규정과 시스템이 있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하여서 그 결과를 교원들의 자기개발 촉진과 지원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미흡의 경우는 뭐 이게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이건 또 역시 일반 항목입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성희롱 예방 등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제도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연구윤리, 성희롱 예방 등 교원의 자질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교수가 자질 및 품위에 문제가 있을 행동을 하였을 때 이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이 있고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 항목은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수 상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흡의 경우는 시스템은 있는데 역시 시행 실적이 미흡했을 경우, 불충족은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을 경우를 불충족으로 하였습니다. 4-3-4 항목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업적이 탁월하고
저명한 교수를 포상하는 제도가 있으며 그 사례가 우수한가. 여기다 제가 기술을 안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수 사례입니다. 우수 기준은 아는 다음 세 항목에 해당하는 교수. 이 세 항목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 대한 포상 및 지원, 특별 승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사례가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건 봉사활동입니다. 공공교육기관 설립, 해외 교육기관 설립 또는 국내 과학발전에 공헌한 교수를 포상 및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이건 연구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포함되는 경우인데요. 저명한 교수, 해당 분야의 상위 1% 이내 업적 및 평판. 이 항목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해 보시면 원래 초안에는 상위 0.2%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박혜영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사실상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교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위 1% 이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저명한 교수로 생각한다라고 안을 주시면 아마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교수가 없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다음 영역은 사실 시설 및 설비입니다. 특히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설비 영역으로서 이 부분에 원래 맡으신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민경훈 교수님이 맡으셨습니다. 시설 및 설비 평가의 목표, 약학대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기에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런 약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의 기본시설, 지원시설, 정보, 도서관과 같은 정보 제공 인프라 및 실무 실습 환경을 구축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부문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시설, 두 번째는 실습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부분입니다. 목표는 교육시설 부문의 목표는 약학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과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서관과 또는 국시준비실과 같은 교육을 위한 지원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이 교육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평가문항 1번, 유일한 이것이 시설 부분의 필수 항목입니다. 평가문항 1번 필수 항목으로서 약학교육에 필요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실제 공간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평가기준 충족, 약학교육에 필요한 교사, 즉 학생 1인당 20m 제곱 이상의 교육 및 실습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100명 기준 605평인데 한 학년에 50명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라, 즉 총 학생 인원이 2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1200평 정도의 교사를 확보하시면 이것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논의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약대가 이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흡은 부족할 경우, 불충족은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약학대학 교사 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제출 자료입니다. 평가문항 두 번째, 이건 일반 문항입니다. 강의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멀티미디어 설비 등 교육 기본 시설이 있으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충족은 표 5-1의 80% 이상이다. 이런 애매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표 5-1을 보시면 강의실 면적 및 수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강의실 면적이 현재 정원 200명 이하, 즉 한 학년에 50명인 학교의 기준으로 본다면 1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0m 제곱, 200m 제곱은 대략 60평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학교에 강의실이 60평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80%니까 조금 더 줄어드는데요. 이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부대적인 항목이 더 중요합니다. 학년별 전용 강의실로서 1개 이상을 갖고 있고 또한 세미나실, 회의실도 됩니다. 이 회의실이 2개 이상을 갖춰야 된다는 부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춰야지만 충족이 된다는 거고 또한 이 강의실에는 프로젝터나 비디오, 그 다음에 PC 다 이게 있어서 멀티미디어 설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충족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미흡은 이 기준의 80%도 안 될 경우 60에서 80%를 미흡이라고 했고 불충족은 이걸 충족 못했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자료로서 이건 저희 이 평가단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강의실 및 세미나실 현황 자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일반 문항입니다.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학술 정보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충족은 중앙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학대학 학생이 실제로 여기에 이용을 하고 있고 약학 관련 도서 및 비도서, 전자자료, 전기 간행물 등이 약대 도서관이 아니라 중앙도서관에는 최소한 구비되어야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교육정보화 시스템과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약대 자체 내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전용 도서 열람실 또는 국시 준비실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원래 초안에는 전용 도서 열람실 및 국시 준비실이라고 해서 여러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좀 완화시켜서 바꿔놨습니다. 미흡의 경우에는 이런 항목 자체가 미흡할 경우 또는 이 도서 열람실 또는 국시 준비실 중 일부만 구비하고 있다는데 이건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항목을 대해서 이건 좀 교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불충족 케이스는 아예 없는 케이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이제 우수 사례입니다. 이것이 시설 부의 두 번째 우수 사례가 되겠는데, 첫 번째 우수 사례가 되겠는데요. 유일한 우수 사례죠. 학생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지원 시설이 우수한가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는 소규모 토론 공간, 회의실과 같이 소규모 토론 공간, 컴퓨터실, 휴게실, 사물함, 동아리방, 수면실, 샤워실 등의, 이게 다 필수가 아니고 여기 또 등입니다. 등의 편의 시설과 근거리에 학생들의 운동장 및 운동 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학생 만족도의 A, B와 B의 합이 80% 이상이다. 이 표를 보시면 학생들한테 이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족한다, 우리 학교 시설에 만족한다 또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최소 80%가 나와야지 우수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필수 항목으로서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은 우수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만족도 조사표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문항입니다. 교육시설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충족의 경우는 예산 및 집행 실적이 우수하고 시설 설비 관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전담 관리 인원, 관리 용역도 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일 경우 충족. 그리고 실제 시설 사용이 용이하고 환경을 점검했을 때 조명이나 환기, 냉난방 이런 것들이 양호할 경우에는 충족으로 줍니다. 미흡은 2인이 안 될 경우, 2인 미만이고 개선이 일부 보일 때, 불충족은 아예 한 사람도 안 되는 경우, 이럴 경우 불충족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출 자료로서 교육시설 전반의 운영 비용 관련 자료를 실제 얼마를 교육시설에 쓰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실습시설 및, 아까는 교육이었지만 이번엔 실습시설입니다. 실습시설 및 환경의 구축입니다. 실습시설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약학, 기초과학 및 기본약학 실험실습실, 실습설비 및 실습기자재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 실무실습입니다. 실무실습에 필요한 교내의 기본시설과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현장 실습기관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라는 목표를 질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문항 첫 번째는 실무실습을 제외한, 즉 약학 기본 분야가 되겠는데요. 약학 일반 분야의 실험실습을 위한 공간 및 시설,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충족의 기록을 보시면 이 학부실습에 필요한, 일반 약학 학부실습에 필요한 전용 실험실습실을 갖추고 있고 실험실습 일지 기록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험실습 일지를 하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받게 되는데 그 보고서로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교육부 규정에 의하면 실험실습 일지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놨고요. 두 번째, 실무실습을 제외한 실제 기본약학 실험실습을 위해서 1년간 평균 실습비가 학생 1인당 20만 원 이상,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도 역시 20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실습비로 4천만 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로 매년 4천만 원이 투자돼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이 정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 자료에다가 적어놓은 거는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수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의 경우는 이게 부족할 경우, 불충족은 매우 부족하고 실험 실습 일지 기록 등도 전혀 안 돼 있다.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평가 자료는 제출 자료로서 약학 분야의 실험 실습 현황 자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교육 시설 전반을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건가입니다. 즉 교육 시설과 마찬가지로 실험 교육 시설을 실습 교육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 관리 유지 상태, 즉 조명이나 냉난방, 환기 및 청결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하는 공간이니까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함, 보호안경, 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있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충족, 미흡, 불충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실습교육시설 전반의 운영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필수 문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필수 문항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실무 실습의 준비 교육을 위한 지원 시설과 현장 실습을 위한 기관, 병원, 약국, 제약회사 및 연구소, 공공기관들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약학 분야가 아니라 실제 실무 실습에 관련된 필수 문항입니다. 충족으로서 교내에 실무 실습 준비 교육에 필요한 교육 공간, 실습 약국, 그리고 제약 실습실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 실무 실습에 필요한 협약이 맺어진 MOU 서류가 있어야겠죠. 이 MOU를 갖춘 약국, 병원, 제약회사 및 연구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충족 판정을 내립니다. 미흡의 경우는 부족할 경우, 불충족은 매우 부족할 경우, 그리고 교육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불충족을 내릴 겁니다. 역시 정성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은 아마 평가단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